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만금TV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말도 잘 보내셨습니까? 비가 좀 주룩주룩 조금 내리고 있는데요. 이제 봄비가 가시고 나면 이제는 무더위가 좀 찾아올 듯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항상 유의하시고, 최근에 이제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한번 감기 걸리면 기침이 많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재테크,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건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산 관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요즘 시장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좀 판단하기 어려운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미국에서 부채 한도에 대한 부분들이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런 어떤 불확실함이 어떻게 보면은 해소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다시 연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갈 텐데요. 아무래도 주식시장이라든지 또 가상화폐 시장 또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 약간 훈풍이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 해보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는 좀 바닥 시점이다,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가려고 꿈틀거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금융과 그리고 이런 어떤 실적과는 여러 가지 어떤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또 그리고 가상화폐 또한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경기보다는 훨씬 더 선행한다, 이런 이야기들까지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뭐냐면 실적보다는 돈이 먼저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부동산 약간 훈풍이 도는 듯한 느낌 받고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들은 또다시 뭐 신고점을 찍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부동산이 다시 반등을 한 이후에 오히려 더 가격이 올라갈 듯한 그런 기세까지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옛날 같으면 부동산 사이클상 더 하락 기조가 더 있을 것도 같은데 앞으로 2, 3년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왜 최근 들어서 갑자기 어떤 반등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 지금은 일시적 반등일까요? 여기서 끝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 것일까요? 전문가들 또한 마찬가지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아십니까? 이번에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어디에서 원인이었을까요? 바로 금리에서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년에 일시적으로 급하게 금리를 올림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하게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완화가 되거나 금리가 인하가 될 우려가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인하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급반등이 될 수 있는 시장이 또 지금의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부동산의 어떤 경기적인 사이클하고 최근 들어서 사이클이 조금 약간 틀려지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긴 시간 동안 올라가고 또 긴 시간 동안 내려가고 이런 어떤 사이클이 좀 길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좀 진폭이 좀 짧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정보의 흡수력이 빨라지지 않았느냐. 4차 산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어떤 정보력 흡수력이 투자자들이 많이 빨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발빠른 움직임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진폭이 빨라진다라고 저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경기는 지금 바닥을 향해서 더 나아갈 듯한 기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에 있는 금리는 이제 동결 상태에서 경제가 더 나빠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경기 침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일시적인 어떤 내림에서는 당연히 시장에서는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금리가 내려진다라는 얘기는 시장의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 유동성 때문에 또 자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 지금은 현금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히려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부동산으로
그리고 주식으로 가상화폐로 지금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세상은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화가고 있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일어나는 각종 전쟁들 때문에 방위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대한민국의 K방산이라고 합니다. K방산이 엄청나게 지금 뜨고 있고 유럽계에서는 엄청난 러브콜이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신냉전 시대로 가면 갈수록 자기 방어력을 구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어떤 군비 확산 이런 부분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향후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친환경이 또 대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지구에 일으키는 수많은 문제점들 여러분들 보셔서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오존층의 파괴, 그 오존층의 파괴 주범이 바로 이산화탄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늘어남으로 해서 지구가 온난화가 생기고 온난화를 통해서 각종 문제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그리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2차전지 관련된 산업들이 엄청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내연기관은 없어지고 앞으로 2차전지로 인한 어떻습니까? 전기 자동차가 앞으로 생산에 대한 속도감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카페라든지 가보면 어떻습니까? 플라스틱 빨대가 다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이 빨대로 지금 다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옷도 의류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진 의류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큰 대세의 흐름이고 이러한 일들이 점점 이런 산업들이 더욱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태까지 어떻습니까?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전기를 공급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 또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전기에너지를 산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선언하는 게 아리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어떻습니까? 시장의 대세이고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4차 산업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전진기지로 떠오르고 있는 지금 현재 새만금이 부각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방산, 그리고 친환경, 그리고 4차 산업, 이거는 어떻습니까? 대세의 흐름이고 갈 수밖에 없고 산업화가 더욱더 급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새만금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최근에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 용인의 이동읍 또는 남사면 요 일대에다가 211만 평 정도 규모로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라고 정부에서 첨단산업단지로 지정을 하고 삼성전자 주도로 해서 30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대 주변 일대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반도체 공장이 들어가는 바로 전기에너지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그 전기에너지를 어디서 생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이 문제가 삼성전자에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는 아리백에 가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후 2050년도까지는 모든 전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자, 이 부분들 때문에 요즘에 원전이 지금 부각이 되면서 CF100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아리100과
거기에 플러스 원전까지 만들어서, 왜 원전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든다라고 하면 무탄소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럽계에서는 아리백을 선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서는 바로 아리백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 아리백을 실행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제품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머리가 아파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는 아리백이 대세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대세 흐름에 발맞춰 가는 것이 바로 새만금이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결국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준비한 자료는요, 300조 원 삼성 반도체 이동 남사면에 투자하기로 했던, 남사읍 이동면에 투자하기로 했던 이 삼성 반도체 300조 투자, 과연 어떻게 갈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필요한 전기가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전기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그런데 세상은 뭘 원합니까? 아리백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책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떻게든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업들이 선택을 할 때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에다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점점점 아리백이 부각이 되면 될수록 그 중심에 서 있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해서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또 중심이 되어 있는 데가 바로 군산 아니겠습니까? 군산은 대한민국의 미래의 최고의 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2042년도까지 바로 300조 원을 들여서 경기도 용인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짓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단지에 공급할 전력이 문제라는 거죠. 자, 작년 9월 달에 삼성전자는 2050년도까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만 전력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아리백을 선언을 했고, 그런데 용인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전기는 원전 4기와 맞먹는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태양광으로만 공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태양광이 공급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들어가는 남사, 이동 그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리백은 물론 강제성 없는 캠페인 성격이긴 하지만 이를 어길 경우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글로벌 제품 판매나 투자 유치에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외에 친환경에 대한 부분들, 이거는 대세의 흐름이 지구를 살리기 위한 큰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움직이는 캠페인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리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2050년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만 바꾸겠다라고 하는 캠페인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100% 전기에너지를 만들고 그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캠페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시간 동안 365일 가동하는 삼성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년 동안 필요한 전력은 28,000기가와트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해 우리나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가 만들어낸 전력량의 절반을 넘는다라고 합니다. 절반을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도 태양광,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설 투자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부족한 것을 어디에서, 지금 경기도에서 그러한 재생에너지 통해서 만드는 전기에너지를 삼성전자에 다 공급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만만치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부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격히 늘어난 호남 지역, 최근 들어서 호남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늘어난 호남 지역에 있는 이 전기를 갖다가 어디 경기도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해저 송전망을 설치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지만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반도체
업종의 특성상 날씨와 시간에 따라 전력 생산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에 의존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재생에너지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에너지를 어떻습니까? 경기도까지 끌어오는 것 자체도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기업, 모든 기업들의 고민이 앞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라리 재생에너지에 매입하고 그런 재생에너지를 어떻습니까? 새만금에서는 바로 거기서는 만들어내는데 그 주변으로 해서 기업들이 들어가면은 어떻습니까? 바로 에너지를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어떻습니까? 새만금을 마다할 이유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업주라고 하면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자, 거기에다가 철도망 그리고 공항 항만 그리고 도로망까지 구축이 되기 때문에 내륙으로 또는 해외로까지도 물류망 또한 완벽하게 구축이 됨으로 해서 굳이 수도권에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업들이 충분히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산된 어떤 제품을 기차로, 열차로 어떻습니까? 공항, 항만, 철도를 이용해서 여러분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용을 줄여나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런 물류망이 100% 구축이 되는 새만금 대한민국의 어떻습니까? 미래도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야만이 여러분들 재테크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투기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는 먼 미래를 보고 가능성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바로 그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하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테크 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자산을 엄청나게 늘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새만금에 여러분들 개발지에 투자에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새만금TV에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